화려한 날들 39화 이후의 전개는 너무 조용한 순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한우진을 병문안하러 온 박영란은 병실 앞에서 걸음을 멈춥니다. 문 앞에는 검사 중이라는 안내 문구가 붙어 있어서 우진이 병실에 없다고 생각들었습니다. 영란은 잠깐 기다렸다가 들어갈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발걸음이 멈춥니다. 너무 익숙한 목소리였기 때문입니다. 고성이었습니다. 영란은 손잡이에 올렸던 손을 천천히 내립니다. 병실 안에는 엄마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여자 한 명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차분했고 조심스러웠고 병실이라는 공간에 묘하게 어울리지 않는 목소리였습니다. 안에서 먼저 들려온 말은 돈 이야기였습니다. 돈은 다 줬잖아 10억. 병실에서 하기엔 어색한 말이었지만 아직은 이해할 수 있는 선이었습니다. 그런데 고성이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주 담담한 목소리로 이 말을 덧붙입니다. 쌍둥이니까. 영란은 그 순간 숨이 턱 막힙니다. 쌍둥이? 우진 오빠에게 쌍둥이가 있었다고? 문틈 사이로 병실 안이 보입니다. 처음 보는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단정한 차림, 냉정한 얼굴. 영란은 그 여자의 이름과 목소리는 듣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절대 남의 일은 아니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고성이의 말이 그 느낌을 확신으로 바꿉니다. 너는 내가 오래전에 버린 딸이야. 설명도 변명도 없었습니다. 사람을 정리하듯 딱 잘라 말하는 어조였습니다. 영란은 이 말 자체보다 그 말을 이렇게 쉽게 내뱉는 엄마의 태도가 더 무서웠습니다. 그때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이 미끄러져 바닥에 닿습니다. 병실 안의 대화가 멈춥니다. 문이 열립니다. 고성이가 나옵니다. 영란을 보고 순간 놀라며 바로 차갑게 웃습니다. 늘 그랬듯 아무 일도 없다는 얼굴로요. 들었구나. 영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고성이는 한 발 다가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영라야, 지금부터 말 조심해. 이건 딸을 걱정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비밀을 관리하는 사람이 관리 대상에게 보내는 경고였습니다. 그날 박영란은 알게 됩니다. 엄마는 자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세계를 지키기 위해 자식들을 이용하고 있었다는 걸요. 그 시각 성재 쪽에서도 이상한 공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성재는 요즘 확실히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처럼 건성으로 넘기지 않았고 실물을 직접 챙겼습니다. 수빈을 만나고 나서부터였죠. 그리고 그 변화는 박진석의 눈에도 들어갔습니다. 아들이 달라졌다는 건 아버지 입장에선 싫지 않은 일이잖아요. 문제는 그걸 죽기보다 싫어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고성이였습니다. 고성이는 성재가 제 아버지에게 인정받는 것을 견딜 수가 없어요. 왜냐면 고성이가 그동안 쌓아온 그림은 딱 하나였으니까요. 성재는 애매한 아들. 우진이야말로 능력 있는 후계자라는 그림. 그런데 요즘 성재는 갑자기 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수빈이 붙어 있다는 사실이 고성이의 자존심을 정확히 긁습니다. 고성이는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성재가 변한 게 성장이 아니라 여자 때문이라고요. 그리고 고성이가 제일 잘하는 방식이 시작됩니다. 정면 승부가 아니라 분위기부터 바꾸는 방식입니다. 고성이의 성재 제거 작전 1단계는 회사 분위기 바꾸기. 고성이는 성재를 바로 끌어내리려 하지 않습니다. 그건 너무 티가 나니까요. 대신 성재가 서 있는 바닥을 조금씩 흔듭니다. 회의실에서 시작됩니다. 성재가 들어오면 대화가 잠깐 멈춥니다. 누가 대놓고 무시하는 건 아닌데 한 박자가 늦어요. 아, 오셨어요. 그 말이 원래보다 조금 건조합니다. 성재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그런데 같은 일이 사흘, 닷새 반복되면 사람 마음이 달라져요. 내가 뭘 놓쳤나? 내가 모르는 소문이 도는 건가? 이게 머릿속을 파고듭니다.
고성이는 확실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확실하지 않은 말을 확실한 사람 입으로 흘립니다. 성재가 요즘 결제를 좀 급하게 본대요. 성과는 좋아도 리더십이 불안하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사생활 리스크가 다시 나오는 거 아니냐는 말도. 누가 물으면 항상 이렇게 끝냅니다. 아, 소문이에요. 그냥 들은 얘기. 소문이라고 던지고 책임은 안 집니다. 그런데 소문은 결국 박진석 귀로 들어갑니다. 박진석이 듣는 소문은 하나로 정리되죠. 성재가 흔들린다. 박진석은 겉으로는 웃고 넘깁니다. 사람이 흔들릴 수도 있지. 하지만 그날 밤 박진석은 성재를 한 번 더 불러봅니다. 요즘 일 많냐? 성재는 바로 대답합니다. 괜찮습니다. 박진석은 이 집안에서 괜찮다는 말을 제일 안 믿습니다. 괜찮을 때는 굳이 괜찮다고 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박진석이 한 번 더 찌릅니다. 사람들이 널 좀 어려워하더라. 무슨 일 있냐? 성재는 잠깐 눈을 내립니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괜찮습니다. 박진석은 그 순간 느꼈습니다. 성재가 괜찮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말하면 커진다를 말하고 있다는 걸요. 박진석은 더 캐묻지 않습니다. 그 대신 고성이를 봅니다. 고성이는 웃습니다. 너무 여유로운 웃음이에요. 그게 오히려 이상합니다. 박진석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왜 늘 먼저 알고 있을까? 수빈은 성재의 약점으로 찍히기 시작합니다. 같은 시각, 수빈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수빈도 느꼈습니다. 성재가 웃고 있는데 눈이 피곤해 보였거든요. 수빈은 성재에게 단도직입으로 묻지 않습니다. 대신 생활을 정리해 줍니다. 성재가 흔들릴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게 리듬이라는 걸 아니까요. 밥을 먹는 시간, 자는 시간, 출근 전 루틴. 그걸 다시 잡아주고 성재가 다시 정상 컨디션으로 돌아오게 해줍니다. 그게 수빈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고성이는 이걸 내조로 보지 않아요. 고성이는 성재가 수빈에게 매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성이는 수빈을 다시 부릅니다. 이번엔 집도 회사도 아닙니다. 고성이가 제일 자신 있는 공간, 말이 밖으로 새지 않는 재단 사무실입니다. 고성이는 단도직입으로 시작합니다. 너 성재 사랑한다고 했지? 수빈은 짧게 대답합니다. 네. 고성이가 웃으면서 바로 칼을 넣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사람이 망하는 꼴도 볼 수 있겠네. 이 말은 수빈을 때리는 말 같지만 사실은 성재를 찌르는 말입니다. 내가 옆에 있으면 성재가 망한다는 프레임이죠. 수빈이 숨을 고릅니다. 울지도 않고 빌지도 않습니다. 대신 딱 한 문장으로 받아칩니다. 어머님은 성재 오빠가 잘 되면 왜 화가 나세요? 고성이의 눈이 잠깐 멈춥니다. 수빈이 더 크게 말할 필요도 없어요. 고성이는 이미 자기 안에서 속마음을 대답을 하고 있으니까요. 경사가 아니라 재앙이지. 내 아들 우진의 자리가 없어지니까. 고성이는 들켰다는 느낌을 지우기 위해 더 잔인해집니다. 너 같은 애가 옆에 붙으면 성재는 더 위험해져. 사람들이 성재를 약한 남자로 보면 끝이야. 수빈은 짧게만 말합니다. 성재 오빠 약한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를 더 얹습니다. 약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을 뿐이죠. 이건 선전포고가 아니라 사실 확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고성이는 그 순간 확신합니다. 수빈은 무릎 꿇을 애가 아니다. 이제 영나가 엄마의 가장 큰 비밀을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영나는 병실 앞에서 들은 말들을 붙잡고 조용히 확인을 시작합니다. 쌍둥이, 10억? 버린 딸. 영나는 우진 차트를 직접 보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혼자선 못 봅니다. 그래서 영나가 연락한 사람은 이지환이었습니다. 지환은 전화를 받는 순간 직감합니다. 영나가 엄마를 건드렸다는 걸요. 지환은 말이 길지 않습니다. 어디야? 영나는 한참을 뜸 들이다가 겨우 말합니다. 오빠 엄마가 무서워. 지환은 그 한마디로 충분합니다. 지환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영나의 웹툰은 이제 단순한 취미가 아닙니다.
지환이 설계한 라푼젤 이야기는 공모전에 나가 있고 영나가 그린 컷들이 온라인에서 슬금슬금 돌고 있거든요. 엄마가 만든 탑에서 못 나가는 딸 이야기. 이건 독자들한테 너무 쉬운 먹잇감이 됩니다. 사람들은 알아서 맞춥니다. 재벌가 실화 아니야? 엄마가 딸 인생 통제하는 거 소름. 이거 모델 있는 것 같은데? 소문은 인터넷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공모전 관계자, 심사 쪽, 투자 쪽에서 재밌다고 움직이면 그 다음은 빠릅니다. 그런 얘기가 결국 박진석 귀에까지 들어가는 계기가 생깁니다. 박진석이 관심을 갖는 순간 고성희에게는 최악이에요. 집안에서 통제하던 게 바깥으로 새어나오기 시작하는 거니까요. 그날 밤 고성희는 결론을 내립니다. 1단계는 끝났습니다. 분위기는 흔들렸어요. 하지만 성재는 아직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고성희에게 남은 방법은 하나입니다. 소문이 아니라 사건. 그리고 고성희는 성재가 요즘 가장 민감한 걸 알고 있습니다. 수빈이 상처받는 것. 성재는 그걸 못 견딥니다. 고성희는 수빈을 직접 치지 않습니다. 수빈이 있는 상황을 칩니다. 성재가 개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성재가 움직이는 순간 그게 회사 룰을 어긴 것처럼 보이게 만들 겁니다. 고성희가 조용히 말합니다. 아무도 없는 거실에서요. 이번엔 내가 내 발로 넘어지게 해줄게. 그리고 같은 밤 박영란은 결심합니다. 엄마가 무섭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엄마가 계속 이대로 살아갈 거라는 사실입니다. 영란은 결국 은호를 찾아갈 마음을 먹습니다. 쌍둥이가 누구인지 확인하려는 게 아닙니다. 엄마가 사람을 돈으로 정리했다는 그 순간을 은호도 겪었는지 확인하려는 겁니다. 박영란은 한동안 차 안에서도 집안에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머릿속에는 계속 같은 장면만 맴돕니다. 병실 앞에서 들었던 엄마의 목소리. 감정 없이 너무도 담담하게 던진 말들. 돈은 다 줬잖아. 10억? 쌍둥이니까. 그 애는 원래 버려진 애야. 이 말들이 무서운 이유는 비밀을 말해서가 아닙니다. 사람을 정리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영란은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화를 잘 내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대신 필요 없는 건 조용히 치워버리는 사람이란 것도요. 그날 밤 영란은 거의 잠을 자지 못합니다. 태블릿을 켜 웹툰 작업 파일을 열었다 닫기를 반복합니다. 집중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새벽 무렵 영란은 결심합니다. 도망치지 않기로, 묻지 않고 추측하지 않기로, 직접 가서 직접 보기로. 다음 날 영란은 은호가 있는 회사 건물 앞에 섭니다. 생각보다 평범한 건물입니다. 화려하지도 초라하지도 않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영란은 수십 번 말을 고칩니다. 혹시 어제 병원에서 제가 좀 물어볼 게 있어서. 하지만 막상 사무실 문 앞에 서자 그 모든 고민은 사라집니다.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자 은호는 회의 자료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영란을 보고도 놀라지 않습니다. 마치 언젠가는 올 사람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는 얼굴입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영란은 자리에 앉지도 않고 말합니다. 병원에서 들었어요. 은호는 펜을 내려놓습니다. 시계를 한번 보고 문이 닫혔는지 확인합니다. 어디까지요? 쌍둥이라는 말이요. 이 한 문장에 사무실 안공기가 바뀝니다. 은호는 고개를 돌리지 않습니다. 눈을 피하지도 않습니다. 그럼 사실이에요? 영나의 목소리는 담담합니다. 이미 울 수 있는 단계는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은호는 잠시 침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알고 있는 방식으로라면 맞을 수도 있고요. 영란은 한 발짝 다가섭니다. 그럼 저랑 가족이에요? 은호는 이 질문에 바로 답하지 않습니다. 서류 하나를 정리한 뒤 차분하게 말을 잇습니다. 가족은요, 같이 살아온 시간으로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피는 다른 문제고요. 이 말에 영란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그럼 10억은 왜 받으셨어요?
사무실 창밖으로 차들이 지나갑니다. 은호는 창을 보며 말합니다. 그 돈은요, 받고 끝내라는 의미였어요. 나를 그리고 우진이를 서로에게서 지우겠다는 뜻이었죠. 영란은 고개를 숙입니다. 자신이 너무 잘 아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우셨어요? 은호는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요. 지우는 대신 기록하기로 했어요. 영라가 묻습니다. 기록이요? 사라지지 않게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덮이지 않게. 이 말에서 영란은 처음으로 은호를 다시 봅니다.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이미 방향을 정한 사람으로요.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그리고 영라가 말합니다. 저, 엄마가 무서워요. 이 말은 고백에 가깝습니다. 은호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나도 그랬어요. 그래서요. 당신이 알고 있는 걸 지금 다 말하지 않아도 돼요. 언젠가 당신이 직접 말할 준비가 되면 그때 같이 들어줄게요. 이 말에 영란은 눈을 깜빡입니다.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편을 들어주겠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영란은 변합니다. 집에서 더 이상 태블릿을 숨기지 않습니다. 웹툰 작업을 멈추지도 않습니다. 엄마의 말에 즉각 대답하지도 않습니다. 고성이는 느낍니다. 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하지만 묻지 않습니다. 묻는 순간 돌아올 대답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 시각 고성이는 성재 관련 보고서를 다시 넘깁니다. 박진석의 반응은 여전히 긍정적이고 회사 내 평판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고성이는 조용히 말합니다. 흔들기는 충분했네. 이제는 자리를 없애야지. 성재 제거 작전 2단계가 이제 막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고성이는 아직 모릅니다. 자신의 집안에서 이미 하나의 축이 완전히 이탈했다는 걸요. 박영나 그리고 지은호. 이 둘은 자매 사이를 확인한 게 아닙니다. 동맹을 선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같은 방식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같은 방향을 보기 시작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언제나 조용하게 시작됩니다. 되돌릴 수 없게 박성재가 회사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공기가 달라져 있습니다. 누가 대놓고 무례한 건 아닙니다. 오히려 다들 예의는 더 갖춥니다. 문제는 그 예의가 사람을 밀어낼 때 쓰는 예의라는 겁니다. 인사는 받는데 눈은 마주치지 않습니다. 보고는 올라오는데 결론은 비어 있습니다. 확인 중입니다. 라는 답변을 하루 종일 듣습니다. 성재는 감으로 압니다. 이건 단순한 분위기 문제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부사장 박성재를 업무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리스크로 분류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오전 임원회의. 성재가 책임지고 있는 핵심 안건이 올라옵니다. 성재는 발표 자료를 열려고 합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이상합니다. 안건을 소개하는 사람이 성재가 아닙니다. 비서실 쪽에서 준비한 요약본으로 회의가 흐릅니다. 마치 성재의 판단이 아니라 검증해야 할 대상처럼요. 성재가 말을 꺼냅니다. 이 안건은 제가 직접. 그때 누군가가 아주 정중하게 끊습니다. 부사장님 의견은 추가 확인 후에 반영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추가 확인. 이 말이 임원회의에서 어떤 의미인지 성재는 너무 잘 압니다. 당장 밀어내겠다는 게 아니라 당신 판단을 못 믿겠다는 선언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오자 팀장 하나가 조심스럽게 다가옵니다. 손에는 출력물이 들려 있습니다. 부사장님, 이거 혹시 보셨어요? 성재는 종이를 받는 순간 숨이 한번 멎습니다. 자신이 모르는 내부 검토 보고서입니다. 제목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부사장 의사결정 신뢰도 재점검. 프로젝트 검토가 아닙니다. 사람 검토입니다. 그 아래 문장은 더 노골적입니다. 최근 의사결정의 사적 요인 개입 가능성, 이해상충 리스크 발생 우려, 대외 이미지 관리 필요, 당분간 주요 승인 라인 분리 권고. 성재는 종이를 접지 않습니다. 눈을 떼지 않습니다. 이건 실수로 나온 문서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만든 프레임입니다.
그리고 결제 라인. 성재가 가장 싫어하는 이름이 보입니다. 고성의 라인. 성재는 그 길로 차를 돌립니다. 집으로 가지 않습니다. 직접 확인하러 갑니다. 예고도 하지 않습니다. 미리 연락하면 대비할 시간이 생기니까요. 고성이는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습니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너무 차분합니다. 성재가 들어서자 고성이는 웃습니다. 이 시간에 웬일이니? 성재는 인사도 하지 않습니다. 바로 종이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습니다. 이거요. 고성이는 종이를 한번 봅니다. 그리고 놀라지도 않습니다. 마치 원래 자기 것이었다는 듯 조용히 되묻습니다. 이걸 왜 내가 들고 있어? 성재는 그 한마디에서 확신합니다. 고성이는 모르는 척하는 게 아니라 왜 너한테까지 갔냐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성재가 묻습니다. 저를 리스크로 만들면 뭐가 좋아요? 고성이는 찻잔을 내려놓고 말합니다. 톤은 부드럽습니다. 그게 더 무섭습니다. 연애가 문제라는 게 아니야. 부사장 자리에 있는 사람이 사적인 판단을 공적인 결정에 섞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회사가 위험해지는 거지. 성재는 웃음이 나옵니다. 이게 충고처럼 들리는 순간 이미 칼이 들어온 겁니다. 그럼 제가 뭘 했는데요? 고성이는 눈을 마주치지 않습니다. 대신 논리를 꺼냅니다. 요즘 내 결정이 빨라졌잖아. 설득보다 확신으로 밀어붙이고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건 당연하지. 성재는 바로 알아듣습니다. 팩트가 아니라 분위기입니다. 증거가 아니라 인식입니다. 회사는 이걸로 사람을 죽입니다. 성재가 단도직입으로 묻습니다. 아버지는 알고 계세요? 고성이의 손끝이 아주 잠깐 멈춥니다. 그 0.5초가 답입니다. 굳이 지금 알릴 필요가 있을까 싶었어. 즉, 박진석 몰래 성재의 신뢰를 먼저 깎아두겠다는 겁니다. 성재는 목소리가 낮아집니다. 제가 부사장 자리에 있는 게 그렇게 불편해요? 고성이는 미소를 유지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잔인한 말을 던집니다. 부사장은 자리가 아니라 신뢰로 버티는 거야. 신뢰가 금가면 자리는 혼자 무너져. 이 말은 협박이 아닙니다. 예언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성재는 그제서야 확실히 말합니다. 이건 제 경영을 막는 게 아니라 제 존재를 지우려는 거네요. 고성이는 고개를 갸웃합니다. 너무 과장하지 마. 내가 조용히 정리하면 아무 일도 없어. 조용히 정리. 고성이가 사람을 정리할 때 쓰는 말입니다. 성재는 소름이 돋습니다. 성재는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그리고 딱 한마디만 남깁니다. 저 이번엔 조용히 안 할 겁니다. 고성이는 웃습니다. 비웃음도 아닙니다. 해바라는 웃음입니다. 성재가 문을 나서는 순간 고성이는 바로 전화를 겁니다. 통화는 짧습니다. 단계 올려요. 이번엔 회의실이 아니라 바깥에서 흔들어야 해. 성재가 부사장이라는 건 내부 보고서만으로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성이는 다음 수를 준비합니다. 밖에서 흔들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사람을 흔드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보는 세상을 흔들겠다는 뜻입니다. 그날 밤 성재는 수빈을 만납니다. 수빈은 성재 얼굴을 보자마자 압니다. 이건 회사에서 단순히 일이 꼬인 표정이 아닙니다. 오빠 무슨 일인데? 성재는 짧게 말합니다. 나를 부사장 자리에서 끌어내리려는 게 아니야. 부사장인 내가 부사장답지 않다고 만들고 있어. 수빈은 한참을 듣고 있다가 오히려 더 현실적인 말을 합니다. 그럼 싸움은 오빠가 아니라 아버님 쪽으로 가게 만들 거예요. 성재가 고개를 듭니다. 수빈은 이어 말합니다. 어머님은 오빠를 직접 치면 티가 나요. 대신 아버님이 실망하게 만들 거예요. 그게 제일 싸고 제일 조용하고 제일 잔인하거든요. 성재는 그제서야 고성이가 노리는 종착지를 봅니다. 박진석의 실망, 박진석의 의심, 박진석의 결단. 성재는 말합니다. 그럼 난 어떻게 해야 해? 수빈은 대답을 단순하게 합니다. 오빠는 설명하지 말고 증명해야 해요. 그리고 어머님이 파는 프레임에
절대 반응하면 안 돼요. 성재는 씁쓸하게 웃습니다. 사람이 프레임에 안 걸리면 사람이 아니지. 수빈이 한마디를 박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빠는 사람이 아니라 부사장이잖아요. 그 말이 위로가 될지 더 잔인한 현실일지는 성재도 잘 압니다. 같은 시각, 박진석은 늦은 밤 집무실에서 보고서를 넘기고 있습니다. 원래라면 이런 문서는 비서실이 정리하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오늘은 부사장 박성재 관련 문서가 유난히 많습니다. 프로젝트 보고서가 아니라 평판 보고서가 쌓입니다. 숫자가 아니라 사람들의 말이 쌓입니다. 박진석은 문장을 한 줄 읽다가 멈춥니다. 최근 의사결정의 사적 요인 개입 가능성. 박진석은 펜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고개를 듭니다. 사적 요인? 누가 이런 말을 했지? 그 질문은 아직 의심이 아닙니다. 다만 이상하다는 감각입니다. 그 감각이 시작되면 부부든 가족이든 회사든 이제부터는 예전처럼 못 갑니다. 그리고 고성이는 아직 모릅니다. 성재를 흔들려고 뿌린 문서 한 장이 성재만 흔드는 게 아니라 박진석의 시선까지 흔들기 시작했다는 걸요. 박진석은 그날 밤 보고서를 덮고도 바로 잠들지 못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성재 관련 자료 몇 장이 따로 놓여 있었어요. 프로젝트 보고서도 아니고 실적 정리도 아닙니다. 판단 신뢰도, 의사결정 안정성, 주변 리스크 요인, 숫자 하나 없는 문서들이었습니다. 박진석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이상하네. 성재는 원래 이런 평가를 받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아도 적어도 흔들리는 타입은 아니었죠. 그런데 요즘 들어 보고서의 결이 미묘하게 바뀌어 있었습니다. 문제 있다고 딱 잘라 말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이런 표현들이 반복됩니다. 조금 더 지켜볼 필요, 속도 조절 필요, 주변 환경 변수 고려. 박진석은 이 표현들이 누군가의 언어라는 걸 압니다. 회사 문서라는 이름으로 사람의 시선을 옮기는 말들이죠. 다음 날 아침, 박진석은 비서실에 지시합니다. 성재, 오늘 오후에 잠깐 보자. 이 말은 야단도 아니고 회의도 아닙니다. 그래서 더 긴장되는 호출입니다. 같은 시각, 성재는 이미 그 분위기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비서실에서 연락이 오기 전부터 이상하게 사람들이 눈치를 봤어요. 괜히 말을 아끼고 괜히 바쁘다는 핑계를 댑니다. 성재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왔구나. 도망갈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피할 이유도 없습니다. 다만 어떤 질문이 올지는 이미 짐작하고 있었죠. 오후, 박진석의 집무실. 성재가 들어오자 박진석은 바로 본론으로 가지 않습니다. 요즘 컨디션은 어떤지, 회사 생활은 괜찮은지 아주 평범한 말부터 꺼냅니다. 성재는 그게 더 부담스럽습니다. 이건 준비 운동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죠. 잠시 침묵. 박진석이 서류 한 장을 집어듭니다. 이거 봤다. 성재는 서류를 보지 않아도 압니다. 어떤 문서인지. 최근 내 결정들 말이야. 주변에서 말이 좀 있다. 성재는 바로 반박하지 않습니다. 설명부터 하지도 않아요. 이럴 때 설명은 변명으로 들리니까요. 어떤 말입니까? 박진석은 성재를 바라봅니다. 아들을 보는 눈이 아니라 부사장을 보는 눈입니다. 사적인 요인이 판단에 섞인다는 말. 그 말이 나오는 순간 공기가 딱 굳습니다. 성재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연애 때문이라고들 하더군요. 박진석은 표정을 바꾸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그게 사실이냐? 이 질문은 확인도 아니고 신문도 아닙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 같은 질문입니다. 성재는 숨을 고르고 말합니다. 사적인 판단을 경영에 가져온 적은 없습니다. 다만 누군가 그렇게 보이게 만들고는 있습니다. 박진석의 눈썹이 아주 살짝 움직입니다. 누가? 성재는 바로 이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회사 안에서
제 판단보다 제 상황을 먼저 보는 시선이 생겼습니다. 그 시선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졌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진석은 그제서야 서류를 내려놓습니다. 내가 흔들린다고 생각하는 거냐? 성재는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요. 흔들리는 건 제가 아니라 저를 바라보는 프레임입니다. 이 말은 준비된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꽤 정확합니다. 박진석은 잠시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묻습니다. 그 프레임 내가 만든 건 아니지? 성재는 바로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짧고 단정합니다. 그 태도가 박진석을 더 고민하게 만듭니다. 그때 박진석의 머릿속에 고성이의 얼굴이 스칩니다. 최근 들어 고성이가 성재 이야기를 꺼낼 때 묘하게 말을 아꼈던 순간들, 조금 지켜보자. 괜히 앞서갈 필요 없다. 그 말들이 이제야 다른 의미로 들립니다. 박진석은 더 묻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당분간 괜한 말 나오지 않게 조심해라. 내가 잘못했다는 뜻은 아니다. 이 말은 보호일까요? 아니면 거리두기일까요? 성재는 고개를 숙입니다. 알겠습니다. 집무실을 나서며 성재는 확신합니다. 아버지는 아직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믿지는 않는 상태라는 것도요. 같은 시각 고성이는 차 안에서 이 상황을 보고받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부사장님 따로 부르셨습니다. 고성이는 웃지 않습니다. 놀라지도 않아요. 그래, 이제 시작이네. 비서는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다음 단계도 들어갈까요? 고성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합니다. 아니, 아직은 아니야. 지금은 성재가 아니라 박진석이 스스로 헷갈리게 해야 할 때야. 고성이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을 무너뜨리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확신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걸요. 그리고 그 헷갈림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이제 이 싸움은 회의실 싸움이 아니라 부자의 신뢰 싸움으로 넘어갑니다. 아직 폭로는 없습니다. 아직 진실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번 움직인 의심은 절대 제자리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화려한 날들, 오늘의 예측 스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해주시면 더 빠르게 다음번 새로운 드라마틱한 예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